야, 너도 이런 데로 오니? 설마 차 사러 온 건 아니지? 고급 벤츠 전시장 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차들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새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의 옆에는 수수한 옷을 입은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한 여성이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고, 억 단위 차들을 구경만 하려고 왔느냐고 비아냥거렸죠.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아내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속삭였지만 남편은 미소만 지을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점장이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더니 남편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의 말에 전시장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차 말고 다음 달에 나오는 신형으로 골라요. 당신이 타야 할 차니까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명품 여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공원에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쌍의 부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고 아내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남편은 청바지에 평범한 점퍼를 걸쳤고 아내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살 법한 간소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으며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꼭 함께 나오고 싶었어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끝자락까지 걸어가다가 큰 길가에 자리한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차들이 보였죠. 벤츠 공식 전시장이었습니다. 최신형 차량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신차 출시 안내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멈춰서서 전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부러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예요. 우리가 뭐 차를 살 것도 아닌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구경이라도 해봐요. 당신 차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내는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죠.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었고 반 친구들 중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특히 그녀를 무시했죠. 그 친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내의 낡은 신발을 지적했고 저렴한 가방을 비웃었으며 집안 형편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너는 이런 데 어울리지 않아. 너 같은 애들은 명품 매장에도 못 들어가.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던졌었죠. 그때의 수치심과 상처가 아직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같이 가요.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전시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넓은 전시장 안에는 최신형 벤츠 차량들이 빛나는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편안한 소파가 놓인 상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차량 옵션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몇 명 보였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그녀보다 훨씬 세련되고 여유로운 차림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수한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고,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전시된 차 한 대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매끄러운 곡선과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차량이었죠. 남편이 차를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멋지네요. 아내도 남편 옆에 서서 차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는데, 그는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러 오신 건가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차를 한번 보려고요. 직원은 짧게 네 하고 대답했지만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차량 옵션이나 가격을 자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응대할 법한데, 그는 그저 무심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아내는 그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며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불편함을 알아챘지만 여전히 조용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계속해서 차를 둘러보았습니다. 전시장 안의 다른 직원들도 부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죠. 이 전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들이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의 외관을 천천히 살펴보고 내부도 들여다보며 마치 정말로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죠. 아내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며 각자의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부는 전시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여러 차량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각 차량의 디테일을 유심히 살펴봤고 아내는 남편 곁에 붙어서 조심스럽게 따라다녔죠. 전시장 안의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처음 다가왔던 그 젊은 직원은 부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죠. 다른 손님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차량 설명을 하고 카탈로그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 부부에게는 그런 친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바닥에 땀이 났죠.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부자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에 갔을 때 매장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기억이요. 친구들은 환대받고 자신만 무시당했던 그 서러운 순간들이 지금 이 전시장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죠. 그때 전시장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쾌하고 화려한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VIP 라운지 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메이크업도 흠잡을 데 없이 화려했죠. 그녀는 마치 이 전시장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직원들이 그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남편이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여성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여성도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보는 듯 하더니 이내 눈이 커지며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내 쪽으로 걸어왔고 그 걸음걸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아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민지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운 척했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래도 예의를 차리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라 불린 여성은 희죽 웃으며 아내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어봤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여전히 그렇게 사는구나?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투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 그녀가 아내에게 쏟아붓던 그 조롱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결혼했다며? 남편은 뭐 하시는데? 그녀의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비교와 우월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이 여성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했고 다만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힐끗 쳐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신가 봐?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야? 차라도 사려고?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아내가 애써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만 하려고. 수진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구경? 여기가 그냥 구경하러 오는 데인 줄 알아? 여긴 진짜 살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너도 알잖아. 여기 차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처럼 그녀는 다시 무력한 소녀가 된 것 같았죠. 남편이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경도 못하는 곳인가요? 수진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평범한 차림새를 보더니 더욱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구경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차들 가격이 억 단위예요. 옵션 넣으면 2억도 훌쩍 넘어가고요. 그런 거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다만 아내를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즐기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여기 단골이거든. 지금도 남편이 새 차 계약하러 온 거야. 이번에 신형지 클래스 주문했어. 당연히 풀옵션으로.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자신의 명품백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어제 사준 거야. 얼마인지 알아? 1,000만 원 넘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나가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기분 나빴어? 미안한데 나는 솔직한 편이거든.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뭐.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돈 없으면 그냥 대리점 가면 되잖아. 왜 굳이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와서 눈요기만 하고 그래?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주변 직원들도 명백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시장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신의 우월감에 취해 있었고 직원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만이 조용히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먹잇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계속해서 아내를 공격했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있잖아, 민지야. 너 고등학교 때 생각나? 그때도 그랬잖아. 우리 애들이 명품 가게 갈 때마다 너는 밖에서 기다리고 그랬지. 못 들어가잖아. 창피해서.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웃어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친구들이 명품 매장에 들어갈 때 자신만 밖에서 기다렸던 그 순간들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 물러났던 기억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신던 운동화 기억나? 이름도 없는 브랜드였잖아. 우리는 다 나이키에 아디다스 신었는데 너만 혼자 그 이상한 신발 신고 다녔지. 제 집 가난하대. 그런 소문 돌았던 거 기억나? 그녀의 말에 옛날 직원 한 명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남편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나가요. 이러지 말고 그냥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참는다고? 뭘 참는 건데? 너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참는다는 거야? 그녀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참 순하시네. 아내가 이렇게 창피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서서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침묵이 수진을 더욱 자극했는지 그녀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맞다. 혹시 할부로라도 살 생각이었어? 요즘은 할부도 되긴 하잖아. 근데 여기는 할부 안 돼. 현금 아니면 일시불 카드만 가능해. 처음 다가왔던 젊은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서는 모든 고객님을 환영합니다만.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그 직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친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 민지야?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고 손은 남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우월감에 도취되었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좀 달랐죠. 나는 그때도 부모님이 사업하셔서 여유 있게 살았고 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니, 평범보다는 좀. 그녀는 말을 흐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도 잘했거든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정말 잘 돼요. 이번에도 벤츠 신차 계약하러 온 거고 집도 강남에 있어요. 아파트 평수도 50평 넘고. 너희는 어디 살아?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평수도 그리 크지 않았죠. 비록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는 수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만 아내 자신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검소하고 성실한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죠.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구경만 시켜주면 돼요. 진지하게 상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못 사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수진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보면 알아요, 사람은.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당신 지금 입은 그 점퍼, 이마트에서 산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듯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수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듯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대학 갔더라? 아, 맞다. 너 대학 못 갔지?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우리는 다 대학 가는데 너만 취직했잖아. 그것도 어디 작은 회사에. 아내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떤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옛날 친구를 다시 한번 짓밟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명품백을 어깨에 맨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는 좀 더 어울리는 곳에서 만나자. 카페 같은데? 여기는 너희한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녀는 빙긋 웃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급했고 동시에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봤고 수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고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시장의 지점장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반가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부부 쪽으로 다가왔고 그의 시선은 오롯이 남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마치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시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주목했고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이 남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의 정중한 인사였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했고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전시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공간을 가득 메웠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음 냉대했던 젊은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을 보고 다시 남편을 보고 또 지점장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핸드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남편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점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특별히 연락드릴 일은 아니었고요.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했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형 S클래스 계약건 서류 다 준비해뒀습니다. 언제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점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신형 S클래스라면 최고급 라인이었고 가격도 2억을 훌쩍 넘는 차량이었으니까요. 젊은 직원이 황급히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냉대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은 것이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올렸고 전시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못 산다고, 구경만 하러 왔다고, 할부도 안 된다고, 이마트 옷을 입었다고.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보더니 다시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분과 아는 사이십니까? 그의 질문에 남편이 잠깐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제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지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다시 한번 쳐다봤고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누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테크모티브 회장님이에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벤츠랑 BMW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요. 업계에서는 다 알아요. 그 속삭임이 수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테크모티브? 그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에 앉으시죠.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점장도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부인께서도 편하게 앉으세요. 음료 가져오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태도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극진한 환대였고 최고급 서비스였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혔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앉아요. 우리 차 한번 제대로 봅시다. 지점장이 태블릿을 가져와 차량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S클래스의 옵션들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가격과 출고, 일정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사양으로 맞춤 제작도 가능합니다. 색상이나 내부 인테리어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고 정중했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심하게 모욕을 주었는지 생각하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태블릿을 보다가 지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색상 괜찮네요. 출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지점장이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양이시면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회장님이시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고르세요. 당신이 탈 차니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요? 남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 차 바꿀 때 됐잖아요. 마음에 드는 색으로 고르세요. 아내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이 재빨리 다른 옵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색상을 선호하시나요? 이 펄 화이트도 인기가 많고 실버 계열도 고급스럽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고 자신이 저질러버린 실수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 테크모티브라는 회사 이름, 신형 S클래스 계약. 모든 것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전시장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수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수진에게는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시선을 피하며 전시장 한쪽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지점장이 계속해서 차량 설명을 이어갔고 다른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시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모든 관심은 부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옆에 앉아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보여주는 차량 사양들을 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회장님이라는 호칭, 정중한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고급 차량을 고르는 남편의 모습. 모든 것이 낯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최신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자율주행 기능도 레벨 3까지 지원합니다. 내부 가죽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시트 마사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고 마치 이미 구매가 확정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색상은 어떤 게 좋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여보, 이거 정말 사는 거예요? 남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차 바꿀 때 됐잖아요. 계속 그 낡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미안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살자고 하던 남편이었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으며 옷도 오래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2억이 넘는 차를 당연하다는 듯 사겠다고 하고 있었죠.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부인께서 드실 커피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어색하게 커피를 받아들었고 직원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냉대하던 그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공손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테크모티브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소개가 나와 있었고 직원 수 3,000명, 연 매출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의 핵심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적혀 있었고 최근 북미 시장 진출로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점장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번 달 말에 있을 신차 발표회에도 참석하시나요? 저희 본사에서 초청장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있어서요. 대신 저희 구매팀 쪽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팀이라는 단어에 주변 직원들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지점장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크모티브 쪽 구매 담당자분들과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팅 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남편이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 회장이라는 것, 그것도 큰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였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크기가 뭐 중요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검소하게 살려고 했던 거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허세 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남편의 말에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시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전시장에 울렸고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지점장도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남편에게 집중했습니다. 다른 손님 하나가 전시장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 유명한 테크모티브 회장님이세요?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벤츠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차저 시스템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업계에서는 다 아는 분이시죠. 그 대화가 전시장 안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색상 정했어요? 아내가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펄 화이트가 예쁜 것 같아요. 남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색상으로 하죠. 지점장님, 이 사양으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지점장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동안 VIP 라운지에서 편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점장은 부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아까 수진이 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라운지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대형 TV가 있었고 한쪽에는 커피 머신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정중하게 음료를 가져다 주었고 부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놀랄까봐 그리고 달라질까봐 걱정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변한 게 없잖아요.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전시장 안에서는 수진이 여전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구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고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디야? 벤츠 매장에 있다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여기 있어. 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오늘 테크모티브 회장님이랑 미팅이 있는 거 잊었어? 약속 시간 30분 남았는데 아직도 거기 있으면 어떡해. 빨리 나와. 수진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혈색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테크모티브 회장님이라고?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바로 저 남자라고?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테크모티브와 사업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VIP 라운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편안하게 앉아있는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전시장에 울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이 만든 재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명품 핸드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자랑했던 그 가방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테크모티브 회장님과의 미팅 30분 후 그녀는 황급히 핸드백을 집어들고 전시장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지만 수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건물 기둥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구경만 하러 왔다고, 할부도 안 된다고, 이마트 옷을 입었다고.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 회장님 모시러 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조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왔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주차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오늘 일을 알게 되면, 만약 회장님이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한다면, 그녀의 남편 회사는 테크모티브와 거래 관계였고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한편 VIP 라운지 안에서는 부부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고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힘들었죠? 검소하게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아내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싫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 좋았고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계약서를 들고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준비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이 계약서를 받아 훑어보았고 아내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여기 옵션들 확인해 봐요. 빠진 거 없나? 아내가 계약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은 유려했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지점장이 계약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출고 일정은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라운지를 나와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정렬하듯 서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들의 인사는 정중했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보며 여전히 낯설었지만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발견하자 얼굴이 환해지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를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김 전무님, 일찍 오셨네요. 시간 아직 좀 남지 않았나요? 김 전무라 불린 남자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라 일찍 나왔습니다. 차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타시죠. 그가 주차장 쪽을 가리켰고 거기에는 검은색 제네시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일로 잠깐 다녀올게요. 당신은 택시 타고 집에 먼저 가 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이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김 전무를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한쪽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고 있었고 차 안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죠. 수진이 황급히 차로 다가가려는 순간 그녀의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 전무와 함께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남편 얼굴이 환해졌고 그는 재빨리 다가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미팅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이 수진의 남편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수진의 남편이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와 계속 거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저렇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자신감 있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 되셨으면 출발하시죠. 식당 예약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자신의 차로 향했고 2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회사가 테크모티브의 협력업체라는 것,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오늘 저지른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요. 만약 회장님이 오늘 일을 자신의 남편에게 말한다면 그 관계는 끝날 것이고 남편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수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친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사실. 명품 옷, 비싼 핸드백, 강남 아파트.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초라해졌습니다. 테크모티브 회장 부인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했다는 게 우스웠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아직 서 있던 아내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택시를 잡아타고 조용히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거웠고 더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새 차가 곧 출고된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편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남편을 맞이했고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요, 회의가 길어져서. 근데 배는 안 고파요. 아내가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드셔야죠. 금방 데워드릴게요. 남편이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챙기는 아내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둘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바라봤고 무언가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눈치채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 있어요?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이 회장이라는 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라는 걸. 나는 당신이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숨긴 건 아니었어요. 단지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의 고백에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르게 본다고요?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어릴 때 정말 가난했어요. 당신도 알죠?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도 안 계셨고 친척도 거의 없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20살 때부터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고 주말에도 계속 일했죠.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다시 들으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30살 때 작은 부품 공장을 인수했어요. 은행 대출 받아서요. 그때는 직원이 5명밖에 없었고 나도 현장에서 직접 일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었죠. 그러다가 큰 기회가 왔어요. 유럽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 공급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 장기 계약을 해준다고 했죠. 남편의 눈빛이 그때를 회상하듯 반짝였습니다.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고 계약이 성사되었죠. 그 후로 회사가 급성장했고 지금의 테크모티브가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이용하려는 사람들. 남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났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친척들도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들 뭔가를 원했죠.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했거든요.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남편의 말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 당신은 내가 뭘 하든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줬어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계속 검소하게 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아요. 그럼 진작 말하지. 나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날 벤츠 매장에서 참았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품에서 얼굴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때 왜 참았어요? 그냥 나가자고 했잖아요. 남편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고등학교 때 괴롭힘 당한 얘기 나한테 했었잖아요. 수진이라는 친구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인 걸 알았어요. 남편의 말에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가난하다고, 집안이 어렵다고 놀림받았던 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래서 그날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절대 초라하지 않다는 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는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날 참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놀라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의 가슴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정말 장난 심하네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고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 차도 나오고 좀 더 편하게 살아요.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줄게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남편이 아내를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새 벤츠가 출고되었습니다. 아내는 새 차를 받으러 매장에 갔고 직원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했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함께 차를 구경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남편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당신이요. 당신이 제일 좋아요.
아내의 말에 남편이 웃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세차 앞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였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새 차를 타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펄 화이트 벤츠는 햇살 아래 반짝였고 운전하는 아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아내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명품 핸드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을 피해 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나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너무 심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힘들었어. 남편한테 들켰거든. 내가 회장님 부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회사 거래도 끊길 뻔했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계속 무시했어. 내가 가난하다고, 집안이 어렵다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한 내가 정말 한심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굴욕감은 여전히 생생했고 고등학교 때의 상처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눈앞에 수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어.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축하해. 너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그날 내 남편이 너를 대하는 모습 봤거든.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도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 내 말 하나하나가 상처였고 고등학교 때 기억이 다 떠올랐어. 수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변하는 거라고.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너도 이제 깨달았잖아. 그럼 된 거야. 아내의 말에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아내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기보다는 이제 넘어가자는 거지. 우리 둘 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나도 변할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게. 아내가 수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면서 사는 거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잘 계시지?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여전히 똑같아. 검소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수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럽다. 진짜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남편한테 항상 더 벌어오라고, 더 성공하라고 압박했거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더라. 아내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너도 이제부터 남편한테 잘해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그럴게. 남편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거든.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잠시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행복해. 너는 자격이 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행복해, 수진아. 그날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답네요. 아내가 남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걸 잊지 않는 게 진짜 부자인 거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몇 달 후 테크모티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열심히 경영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수진도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명품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근황을 물었고 두 사람은 조금씩 우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그 벤츠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곳이 무섭지 않아요.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요, 여보.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돈, 지위, 외모, 학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